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눅스 커널 헥스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오스틴 킴입니다. 또한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이기도 하죠. 네, 제 블로그를 제가 확인해 보면 가장 많이 검색이 된 이제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조회된 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스케줄링에서 CFS 스케줄러를 이루는 주요 개념 알아보기가 이게 제목인데요. CFS 스케줄러가 무엇일까요? CFS 스케줄러는 보통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본 스케줄러죠. 그래서 이제 CFS라는 용어 자체가 Completely Fair Scheduler, 즉 완벽하게 공정한 스케줄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죠. 완벽하게 공정한 스케줄러가 존재할까요? 근데 아무튼 이름은 되게 잘 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다양한 스케줄러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리눅스 커널의 기본 스케줄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CFS 스케줄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차근차근 CFS 스케줄러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CFS 스케줄러는 실행 대기 상태인 프로세스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실행하는 스케줄러입니다. 네, CFS 스케줄러를 이루는 되게 아주 다양한 개념과 API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리면 타임 슬라이스가 있고요. 우선순위, 그리고 가상 실행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타임 슬라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이제 프로세스에게 시간을 부여해요. 자, A라는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10ms 동안 실행할 수 있다. 뭐란 이런 모래시계를 주는 듯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실행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타임 슬라이스를 다 소진하게 되면 이제 CFS 스케줄러는 이제 선점을 시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타임 슬라이스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스케줄러가 프로세스에게 부여한 실행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타임 슬라이스는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FS 스케줄러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주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얼마나 타임 슬라이스를 소진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B라는 프로세스인데 내가 타임 슬라이스를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겠죠? 더 오랫동안 실행되고 싶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세스 스스로 타임 슬라이스를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설정할 수 없죠. 만약에 타임 슬라이스를 더 길게 설정하고 싶으면요, 우선순위가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스스로 타임 슬라이스를 설정할 수 없고요. 이는 모두 CFS 스케줄러에 의해 설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타임 슬라이스를 다 소진하면요, 이제 CFS 스케줄러는 이를 눈치채고 해당 프로세스의 thread info 필드의 플래그에 요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플래그는 각각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그를 필드를 TIF 언더바 need 리스케줄 플래그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선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요 이제 CFS 스케줄러의 주요 개념으로는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CFS 스케줄러가 컨텍스트 스위칭 시 프로세스를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CFS 스케줄러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데요. 가장 먼저 CPU에서 실행시키고 더 많은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시켜줍니다. 리눅스는 총 140단계, 여기서 말하는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을 의미하는 거죠. 140단계 우선순위를 제공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행 중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100에서 139의 범위이고요. 하지만 실시간 프로세스, RT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0에서 99 사이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CF 스케줄러는 프로세스마다 설정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가상 실행 시간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요. 어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실시간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일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일반 프로세스가 기다려도 실시간 프로세스는 계속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RT 프로세스, 실시간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으면 일반 프로세스가 실행을 못하므로 예상치 못한 시스템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데, 실시간 프로세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CPU를 잡고 실행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상 실행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상 실행 시간은 V 런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 virtual과 실행 시간을 뜻하는 런타임을 붙여 만든 용어예요. V 런타임은 가상 실행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 V 런타임은 이제 프로세스가 그동안 실행한 시간을 정교화한, 노멀라이즈한 시간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FS 스케줄러가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는 로드 웨이트와 같은 여러 지표가 고려된 실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CFS 스케줄러는 런큐에서 이제 인큐된 실행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V 런타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런큐에서 실행이 되려면 프로세스의 V 런타임은 가장 적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V 런타임은 어느 자료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정답은 프로세스의 실행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요 필드에 VM 런타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출력 결과는 트레이스32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V 런타임이 필드가 이렇게 있고요. V 런타임은 요가 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CFS 스케줄러의 주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타임 슬라이스, 두 번째는 우선순위, 세 번째는 가상 실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지 CFS 스케줄러의 주요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함수의 세부 구현 내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